안녕하십니까. 함께오래 동물병원 김도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약품 사용과 관련된 세 번째 강의로 그 대증요법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증요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가 걸리셨을 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약품들을 보면 대부분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약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해열제, 기침이 나면 진해거담제, 만약에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재채기 콧물이 난다면 히스타민제, 이런 식으로 그 증상을 문제가 되는 임상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약물들을 같이 처방을 받고 그거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를 저희가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돈을 하면서 항생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파워풀한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항생제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은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제 유럽처럼 규제가 강력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대증요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들을 가지고 돼지들의 임상 증상을 완화시켜주면서 돼지들의 사육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약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대증 치료제가 해열제, 그다음에 진통제, 그다음에 진해거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해열제, 진통제, 진해거담제는 말 그대로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려주고, 아프면 통증을 억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래가 끼면 가래를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거나 혹은 아프거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사료를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은 증체가 안 되고, 결국엔 증체가 안 되면 출하연령이 지연이 되고, 바로 요 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해열제, 진통제, 진해거담제는 그 증상을 완화시켜서 빨리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즉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료와 음수 섭취를 가능하게 해서 스스로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도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팔린 이제 약품이 아마 이제 그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이제 해열제일 텐데, 마찬가지로 저런 이제 해열제류, 그 다음에 진통제류가 사실은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분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분만사에서 보면은 모돈들의 통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통증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모돈의 포유 허용이 좋아지고요. 포유 허용이 좋아져야만 포유자돈들이 충분하게 모돈으로부터 젖을 섭취를 해서 이유할 때까지 이제 원활한 증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만을 하고 나서 그 산후통이라고, 이제 그 새끼를 가지고 있는 동안 늘어났던 자궁이 분만이 끝나면서 수축이 될 때 일어나는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모돈들이 사료를 섭취를 거부하고 이제 젖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증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만 후에 진통제 처치가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도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그 분만 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저번 시간에 항생제 사용할 때 말씀드렸지만, 분만한 모돈들한테 일괄적으로 항생제를 처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가 물론 필요한 모돈들도 있겠죠. 세균성 유방염이라든가, 아니면은 분만하는 과정에서 산도에 상처가 난 자궁염증이, 세균성 자궁염증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는 모돈들한테는 분만 후 항생제 처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프로그램화돼서 처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통증 같은 경우에는 분만을 한 모든 모돈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통증이기 때문에, 분만을 한 모돈들에 대한 일괄적인 진통제 처치는 분명히 모돈한테 또는 포유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산후통 이외에 또 이제 그 포유가 원활하지 않을 때, 새끼들은 너무 작아서 젖을 제대로 빨아내지를 못하는데 모돈이 만들어내는 젖의 양이 굉장히 이제 많아서 그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모돈이 이제 전몸살이 나기도 하죠. 전몸살이 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또 이제 그 포유를 거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진통제의 사용은 분명히 이제 분만사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신사나 아니면 분만사에서 모돈들이
그 지제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그 지제 부상에 의한 어떤 파행, 그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진통제 사용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진통제 사용은 굉장히 필요한 이제 약물의 사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열제를 농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해열제를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여름에 더울 때, 더워서 사료를 안 먹고 모돈의 체온이 올라간다고 그 더워서 올라간 체온을 해열제를 통해서 낮춰주겠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그렇게 약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굉장히 오산이고 오히려 돼지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더워서 올라가는 체온은 세균의 어떤 그 세균이나 다른 어떤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한 체온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해열제가 전혀 작용을 못할 뿐더러 그때 사용되는 해열제들이 위출혈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워서 스트레스까지 받은 데다가 약이 들어가서 위를 더 이제 위벽을 갖다가 이제 자극을 하면 위출혈이 심하게 돼서 오히려 출혈 과다로 폐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더위에 의한 체온 상승을 낮추기 위한 해열제 사용은 절대로 금기다라고 이제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해열제가 꼭 필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요즘에 이제 농장들에서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근처에 오리나 산란계 혹은 육계 농장이 있는 돼지 농장에서 인플루엔자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플루엔자로 확인이 되면 또는 임상 증상으로 봤을 때 인플루엔자가 일단 의심이 된다면 가장 농장에서 시급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해열제의 투약이죠. 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이제 열을 이제 내는 이제 그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그 해열제가 빨리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처방이 되고 처치가 돼야 돼지들이 좀 편안하게 이제 열이 떨어지면서 다시 정상적인 사료 섭취나 음수 섭취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사료에다가 해열제를 첨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열이 나면 돼지들이 사료를 안 먹으니까요. 그래서 음수에다가 해열제를 타서 최대한 빨리 많은 돼지들이 동시에 이제 해열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해거담제 같은 경우에도 농장에서 이제 사용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해거담제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저희 그 TV 광고에 보면은 이제 뭐 브론치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기침이 나는 경우, 이제 그 기침을 일으키는 가래를 이제 녹여서 가래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진해거담제거든요. 뭐 이제 저런 이제 그 액상으로 된 이제 기침약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용각산처럼 뭐 가루 형태로 된 이제 그 진해거담제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이제 진해거담제를 저희들은 이제 사용을 했었죠. 지금도 이제, 병원에서 가끔씩 처방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이 기침을 할 때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 진해거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농장에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처방이 힘든 이제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돈사에 이제 항생제를 처방한 사료를 벌크에 담았을 때 이제 출하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의 돼지들과 출하가 이제 좀 많이 남은 시점의 돼지들이 한 벌크에 있는 사료를 먹는 경우에는 사실은 항생제나 이런 거를 첨가하기가 어렵죠. 휴약기간 관리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실은 대증치료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호흡기 증상이 심할 때 이런 진해거담제의 음수 투약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수에 첨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루로 된 형태보다는 액상으로 된 형태를 사용을 해야 이제 물라인이나 아니면 닛불이 막히는 거를 이제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제를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항생제 사용을 줄이면서 또는 항생제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상을 완화시켜서 정상적인 사료 섭취를 로 돌아갈 수 있게끔 보조해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이제 덱소론이라고 혹은 또 소론이라고 얘기하는 약물이 이제 그 대표적인데요. 근데 사실은 덱소론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시냐 하면 모돈들이 다리를 다쳐서 지제에 문제가 있을 때 보통 덱사메타손 계열의 스테로이드계 소염제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이제 덱사메타손계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 효과가 있냐면 부종이 생겼을 때 그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부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분만사에서 이제 분만 직전에 모돈들의 외음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부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종 같은 경우에 이제 덱사메타손을 처리를 하면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분만 직전이다 보니까 저 덱사메타손이 유도분만제와 유사한 효과를 하기 때문에 분만 전에 모돈의 사용은 가급적이면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하지만 사용을 해야 된다면 사용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예 금기가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각종 이제 예방접종이나 아니면은 어떤 약물 투여 후에 과민 반응이 일어났을 때 덱사메타손이 그 과민 반응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손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사실은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심한 게 바로 그 과민 반응이나 부종인데, 그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스테로이드가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요즘의 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만사에서 유방염이 오고 그 유방에 심한 부종이 있을 경우에 저 스테로이드 제제에다가 플러스로 이뇨제가 같이 첨가된 약물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부종이 굉장히 심하면 저 스테로이드 제제만으로도 그 부종을 완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로 이뇨제, 그러니까 이뇨제라는 게 말 그대로 몸에서 오줌을 강제로 배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종이라는 거는 사실은 몸 안에 체액이 이제 과도하게 절유되면서 팽창이 된 거라, 이뇨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종 안에 있던 그 체액이 같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저 스테로이드 제제와 이뇨제가 같이 포함된 제제를 분만사에서 모든 유방 부종 치료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역시도 이제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항생제를 대신해서 돼지들이 어떤 특유의 임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열이나 아니면은 뭐 기침이나 아니면은 통증이 있을 때 항생제를 대신해서 그 돼지들의 상태를, 임상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증 치료에 관련된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백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